안녕하세요. 구글의 앱 광고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앱 스페셜리스트 유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앱 마케팅 환경에서 구글의 최신 AI 솔루션을 활용하여 어떻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아젠다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올해 구글 마케팅 라이브 행사를 통해 소개된 새로운 앱 솔루션들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앱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최적화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시즌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구글 앱 캠페인 운영 방법과 성공 사례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젠다, GML에서 소개된 신규 앱 솔루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에서는 열심히 준비한 새로운 솔루션들을 매년 구글 마케팅 라이브, GML이라는 행사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진행된 올해의 행사에서는 iOS와 웹2에 관련된 솔루션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요. 각각의 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출시 예정인 솔루션 로드맵까지 오늘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iOS 14.5 업데이트 이후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광고 성과를 측정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바로 온디바이스 메저먼트의 이벤트 데이터, 그리고 인터그레이티드 컨버전 메저먼트의 약자인 ICM, 마지막으로 iOS 티로아스 입찰 솔루션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디바이스 메저먼트, OD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OS ATT 정책으로 인해 IDFA 활용이 제한되면서 저희는 모델링된 전환 데이터를 통해 성과를 측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고주분들이 직접 수집하신 원피 데이터, 즉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데이터를 사용자의 기기 내에서 안전하게 매칭하여 AI를 학습시키는 방식이 바로 ODM, 원피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IP 주소와 같은 이벤트 데이터를 활용하는 ODM 이벤트 데이터 솔루션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ODM 솔루션을 통해 우리는 IDFA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더 많은 전환을 관찰하고 캠페인 최적화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23년 ODM 원피 데이터를 런칭하면서 많은 광고주분들의 성과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ODM 원피 데이터 솔루션을 도입한 광고주들은 평균적으로 CPA가 19% 감소하는 성과 개선을 경험했고요. 이는 더 많은 전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 모델링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무신사는 iOS ATT 정책 이후 캠페인 효율 개선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ODM 원피 데이터 솔루션을 도입한 후에 스칸 리포트 기준으로 첫 구매당 비용인 CPA는 50%, CPI는 33%나 개선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ODM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부어주는 것이 어떻게 캠페인 퍼포먼스에 직관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저희는 올해 6월 두 번째 버전의 ODM인 ODM 이벤트 데이터를 오픈 베타로 출시했습니다. 이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와 같은 원피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은 광고주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ODM 원피 데이터가 측정 가능한 전환 범위를 20% 정도 확장해 준다면 ODM 이벤트 데이터는 측정 가능한 전환 범위를 거의 70%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두 솔루션은 둘 중 하나를 택이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활용했을 때 더 드라마틱한 효율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ODM 이벤트 데이터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DM 이벤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IP 주소, 날짜, 앱 아이디 등을 안전하게 해싱하여 이벤트 아이디를 생성하고 이를 전환에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유저의 원피 데이터 대신 임시 이벤트 아이디를 활용해서 해싱된 이벤트 아이디를 활용한 전환값 매칭이 핵심이 되는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 알렉스라는 사용자가 유튜브에서 광고를 보고 네스티라는 앱을 설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광고 클릭 기록은 유튜브에, 그리고 앱 설치 기록은 광고주의 파이어베이스 SDK에 남게 됩니다. 알렉스가 IDFA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유튜브를 통해 앱을 설치한 사용자의 여정을 네스티와 유튜브 모두 연결 지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ODM 이벤트 데이터가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ODM 이벤트 데이터 솔루션은 Firebase SDK를 통해 구현이 됩니다. Firebase SDK는 알렉스의 IP, 앱 ID 등의 정보를 조합해 J9XA01과 같은 해싱된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아이디의 일부인 예를 들어 J9X까지의 값만을 유튜브에 보내서 이런 패턴의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한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유튜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네스티 광고와 상호작용한 사용자 중에서 J9X로 시작하는 패턴과 일치하는 잠재적인 사용자 목록을 네스티에 돌려줍니다. 이때 사용자 목록에서 특정 시선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네스티의 Firebase SDK는 이 목록을 받아 비공개 매칭을 통해 전환을 확인함으로써 캠페인의 성과를 연결지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디바이스 내에서만 PSI 매칭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광고주는 더 정확한 캠페인 성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Firebase SDK는 식별 정보가 제거된 클릭 정보를 디바이스 밖으로 전송합니다. 식별 정보가 제거된 클릭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하에 캠페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익명화된 데이터로 연결짓지 못한 사용자의 여정도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아직 있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ODM 이벤트 데이터라는 솔루션은 유저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마케터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저의 신원이나 IP 주소는 구글이나 퍼블리셔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주 역시 수신한 데이터 세트에서 사용자 정보를 복호화하여 식별할 수가 없고요. 이외에도 비공개 매칭 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퍼블리셔와 광고주 간의 데이터 값을 분리하여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측정 가능한 전환을 늘리는 동시에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하고 플랫폼 정책 역시 준수하는 아주 안전한 솔루션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ODM 이벤트 데이터 솔루션을 도입하면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캠페인 최적화 및 입찰에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퍼포먼스를 즉시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Firebase SDK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고 Firebase 전환 이벤트를 캠페인 최적화에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올해 3분기 중으로 충분한 ODM 이벤트 데이터가 쌓이면 캠페인 최적화 및 입찰에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퍼포먼스 개선도 곧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ODM 이벤트 데이터들은 AAP 파트너사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더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하였기 때문인데요. 뒤에 이어서 소개드릴 ICM, Integrated Conversion Measurement 솔루션이 바로 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iOS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시장에 ICM이라는 솔루션을 내놓은 것은 다양한 플랫폼 및 규제 변화 속에서 마케터분들의 성과 측정을 지속적으로 지원드리기 위함입니다. ATT 업데이트를 비롯하여 유럽 지역 쪽의 규제까지 기존의 성과 측정 방식 활용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구글이 준비하는 다양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측정 측면에서 베타로 런칭된 이 Integrated Conversion Measurement 솔루션은 간단하게 구글의 앱 전환을 AAP 메저먼트 파트너사의 리포트를 통해서도 제대로 보실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는 솔루션입니다. iOS에서는 iOS 14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앱 전환에서 더 나은 성과 측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유럽 지역의 유저들로부터 더 나은 성과 측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ICM을 도입하면 구글 앱 캠페인 퍼포먼스를 실시간으로 놓치는 전환 없이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ICM을 도입하더라도 구글 애즈에서의 전환 데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성과 측정 시에 보시는 AAP 리포트에서의 변화가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ICM은 앞서 소개드린 ODM 이벤트 데이터 전환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솔루션입니다. ICM의 작동 방식을 유저가 앱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트리뷰션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가 앱을 설치하면 AAP, 메저먼트 파트너사는 구글의 앱 설치 전환에 대한 어트리뷰션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구글은 해당 전환이 구글에서 발생한 전환인지를 확인하고 그 전환이 결정론적인지 확률론적인지를 확인하면서 그 이외의 타임스탬프와 캠페인 아이디와 같은 추가 파라미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저먼트 파트너사는 그 내용을 수신하여 이를 검증하게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이 검증되지 않으면 구글 캠페인은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요. 만약 검증이 완료되면 해당 클레임은 라스트 클릭 어트리뷰션의 후보가 되고 구글의 설치 기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주분들께서는 구글이 해당 설치에 크레딧이 있음을 리포트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시그널을 기반으로 이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정확도를 담보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인 시그널인 기기 유형, 시간, 위치, OS 버전 외에도 저희는 다양한 시그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널을 통해 저희가 전환 기여를 클레임하면서 AAP 파트너사가 검증하는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면서 리포팅의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활용 요건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ICM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iOS 모두 구분 없이 활용이 가능한 솔루션인데요. 아직 베타 솔루션인 특성상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3분기 런칭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별도 작업 없이 ICM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작업해 주셔야 될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다만 iOS의 경우 ICM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먼저 Firebase SDK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ODM 이벤트 데이터 솔루션을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AAP의 SDK 역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시고 대시보드에서 확률론적 어트리뷰션 옵션을 토글온,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ICM이 아직은 베타 솔루션이기 때문에 구글 담당자를 통해서 얼라우 리스팅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점도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ICM의 도입 프로세스를 각각의 유스케이스별로 좀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각 유스케이스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AP, 그 중에서도 AAP SDK를 쓰신다면 먼저 ODM 이벤트 데이터를 도입하시고 그 다음 AAP SDK를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스케이스를 살펴보면 AAP의 서버 투 서버 API를 쓰시는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먼저 ODM 이벤트 데이터를 도입하시고 그 다음 ODM 인포, 문자열 데이터를 서버 투 서버로 AAP에 전송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AP를 사용하지 않고 앱 컨버전 트래킹 API를 통해 자체적으로 어트리뷰션을 하고 계신다면 새로운 버전의 API 1.1 버전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iOS ICM 솔루션은 유럽 지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점도 함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 타겟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ICM 솔루션에 대한 준비를 4분기 이후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측정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는 입찰 솔루션인 iOS 티로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OS 티로아스는 앱 캠페인을 통해 특정 로아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광고주분들께 가장 이상적인 입찰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ATT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하면서 예측 모델링의 정확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의된 전환값에 더 많은 전환값 데이터를 부어서 안정적인 캠페인 운영과 광고주 ROI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iOS 티로아스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첫째, 머신러닝이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일일 전원 볼륨을 최소 10개 이상, 권장으로는 30개 이상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사이클에 맞는 적절한 전환 추적 기간을 설정해서 충분한 시그널을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긴 기간으로 전환 추적 기간을 설정하시게 되면 캠페인 최적화 기간이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최적화 기간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운영 초반에는 기존 TCPA 캠페인 데이터를 참고해서 적정한 타겟 로아스를 설정하시고 마지막으로 캠페인 규모를 확장하시면서 점진적으로 타겟 로아스를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ODM, ICM, 그리고 티로아스 솔루션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훌륭한 솔루션이지만 함께 적용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ODM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ICM을 통해 더 정확하게 성과를 측정하면서 티로아스로 최적의 입찰을 진행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iOS 캠페인 성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과 앱을 넘나드는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웹2앱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더 이상 하나의 채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의 93%가 검색, 탐색, 구매 등 쇼핑의 전 과정에서 웹과 앱을 모두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 방문자를 자연스럽게 앱으로 유도하고 앱 사용자를 다시 웹으로 연결하는 그런 끊김없는 심리스한 경험을 제공하는 게 비즈니스 성장에 있어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웹2앱 전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크게 4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웹과 앱 전반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교차 채널 측정 전략을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웹2앱 커넥트, 즉 딥링크를 활용하여 웹 캠페인을 운영하면서도 앱이 있는 유저는 앱으로 랜딩될 수 있는 최적화가 구현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고가치 유저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앱 캠페인을 운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웹과 앱 전반적으로 리마케팅을 운영하며 기존 유저의 라이프 사이클도 지속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 채널 측정 전략 구현은 웹2앱의 심리스한 경험을 구현하는 데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파트입니다. 성공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앱 내에서는 SDK와 딥링크를, 웹사이트에서는 태그나 픽셀을 통해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웹과 앱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캠페인 ROI를 개선하며 고객에게는 통합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측정 환경이 통합되었다면 이제는 성과 지표, 즉 KPI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존에는 웹과 앱의 KPI를 분리해서 보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CPC, CPI와 같은 채널별 지표를 넘어서 LTV, 평균 주문 금액 AOV와 같은 공통의 비즈니스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판매 성장을 이끌고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웹2앱 전략의 핵심은 웹 트래픽을 가치 있는 앱 액션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웹2앱 커넥트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GA4나 AAP를 통해 앱 전환 측정을 설정하고 웹과 앱 전반에 걸쳐 가치 기반 입찰을 활용하여 고가치 유저를 타겟해야 합니다. 또한 딥링크를 설정하여 사용자가 광고 클릭 시 앱 내의 특정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심리스한 경험을 제공하고 G브레이드나 G클리드와 같은 추적 파라미터를 통해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여러분의 웹2앱 구현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GA4나 AAP 연동을 통해 전환 추적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둘째, 앱 전환 데이터가 구글 애즈로 잘 불러와지고 있는지, 셋째, 스마트 입찰과 오토 태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딥링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4가지 항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활용 가능한 솔루션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출시될 새로운 앱 광고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적화 측면에서 인앱 결제가 아닌 광고 수익 측면에서의 고가치 유저를 타겟하는 새로운 iOS 티로아스 ARO 솔루션과
특정한 타겟 설정 없이 예산에 맞춰 인앱 전환과 인앱 가치를 극대화하는 맥스 입찰 방식이 베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칸의 전환 가치를 구글 앱 캠페인에 직접 활용해서 iOS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기능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스칸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로 성과 평가하시는 경우 주요하게 작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재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기능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참여를 높이는 클릭 가능한 비디오 광고 포맷과 비디오 소재 간의 효율을 트래픽을 분리해서 A/B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업데이트가 생길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ML에서 소개된 최신 AI 솔루션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앱 캠페인 최적화 팁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세션 시작 전에 진행했던 설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서 다소 기본적일 수 있어도 생각보다 쉽게 놓치기 쉬운 구글 앱 캠페인 최적화 팁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팁을 드리기 전에 앱 캠페인 성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원칙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티브 엑설런스와 캠페인 엑설런스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엑설런스는 AI가 충분히 학습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캠페인 엑설런스는 최적화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오늘 알려드릴 팁들도 효과적으로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캠페인 최적화를 위해 점검해볼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같은 앱으로 여러 개의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하고 계신 경우. 둘째, 액션이나 로아스 캠페인의 최적화가 잘 되지 않거나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앱으로 여러 개의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하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카니발리즘, 즉 내 캠페인 간의 경쟁 초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캠페인 간의 경쟁은 광고 계정 CID 단위가 아닌 앱 단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 계정을 분리하시더라도 동일한 앱을 타겟하는 여러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하시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할 수 있고 효율이 떨어지는 카니발리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국가에 동일한 앱을 타겟하는 여러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어놓은 예시처럼 캠페인의 목표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동시 운영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유저 확보를 위한 설치 캠페인과 구매 유도를 위한 인앱 액션 캠페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추가와 구매처럼 퍼널 단계가 유사한 액션을 타겟하는 캠페인들을 동시에 운영하시게 되면 타겟 유저가 겹칠 수 있고 캠페인 간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액션 로아스 캠페인의 최적화와 성과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 드릴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액션이나 로아스 캠페인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글 애즈 리포트와 내부 데이터 간의 차이가 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전환 설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환 설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항목, 바로 전환값, 전환 집계 방식, 그리고 전환 추적 기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인앱 구매 전환을 추적하면서 모든 구매 가치를 동일하게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전환의 동일한 가치 사용 옵션을 체크하시면 1만 원을 결제한 유저와 100만 원을 결제한 유저가 AI에게는 동일한 가치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치 기반의 로아스 최적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따라서 반드시 이 옵션을 해제하시고 파이어베이스나 MMP에서 실제 구매액을 전환값으로 불러오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전환 집계 방식입니다. 모든 전원과 전환 1회만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마케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앱 구매나 로그인처럼 발생할 때마다 가치가 있는 행동은 모든 전환으로 집계해야 합니다.
반면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신청처럼 첫 번째 행동만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 1회만으로 설정하여 중복 집계를 피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추적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성과를 분석하는 기준과 구글 애즈의 전환 추적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퍼널의 앞 단계에 있는 가벼운 액션의 추적 기간이 뒷 단계의 깊은 액션보다 길게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치의 추적 기간이 90일인데 인앱 구매의 추적 기간이 30일로 설정되어 있다면 설치 후 40일째에 발생한 구매는 제대로 기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와 인앱 구매의 추적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거나 인앱 구매의 추적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시는 것이 올바른 최적화 방법입니다. 아무리 고도화된 마케터 분들이시더라도 한 계정 내 너무 많은 전환을 추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설정 오류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핵심 전환 이벤트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소재 최적화에 고민이 많으신 경우 참고하실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앱 캠페인에서 소재는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소재는 약 한 달 주기로 교체해 주시고 교체할 때는 트래픽이 낮고 소재의 점수가 낮은 에셋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소재를 한꺼번에 교체하시게 되면 머신러닝이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를 올린 후에 최소 2주간은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삭제하지 말고 학습할 기간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소재와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2가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특정 텍스트나 이미지만 노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앱 캠페인은 자동화 기반이라 특정 소재만 노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모든 유형의 소재를 최대 개수에 맞춰 업로드해서 AI에게 가장 좋은 조합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튜브에 더 노출을 많이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도 자주 주시는데요. 앱 캠페인 특성상 특정 지면만 타겟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가로형, 세로형, 정방형 등 유튜브 친화적인 다양한 비율과 길이의 영상 소재를 최대한 많이 업로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튜브 노출 비중이 늘어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인벤토리 안에서도 특히 쇼츠 지면에 많이 노출하고 싶다라고 말씀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쇼츠에 적합한 컨텐츠를 세로형으로 다양한 길이로 업로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아젠다인 시즌성 캠페인 운영 방법과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자체 프로모션 기간 등 시즌성 캠페인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요.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프로모션을 통해 새로운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 이런 프로모션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즌성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은 본격적인 프로모션이 시작되기 최소 3일 전에 캠페인을 미리 라이브하는 것입니다. 소액의 예산으로 캠페인을 미리 시작해서 소재 검수를 통과시키고 AI가 예열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프로모션 당일 증액된 예산을 지연 없이 모두 소진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예산 1억 원의 캠페인이라면 3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만 사용해서 캠페인을 예열하고 부스트해야 되는 프로모션 기간에 나머지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즌성 캠페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이 바로 시즌성 조정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곧 프로모션이 시작돼서 전환율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AI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캠페인 램프업 기간을 단축하고 급증하는 수요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즌성 조정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구글 에즈의 입찰은 입찰가, 예측 전환율, CTR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한 입찰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시즌성 조정 기능은 이 중에서도 예측 전환율에 직접적인 가이드를 줍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환율이 50% 정도 더 오를 거야 라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시스템이 더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나이키의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나이키는 5일에서 7일간의 짧은 멤버스데이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기간에 평소보다 3, 4배 정도 높은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모션 소재만 포함된 별도의 광고 그룹을 만들고 여기에만 시즌성 조정을 적용해서 프로모션 소재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모션 기간 동안의 예산은 3.7배, 전환 볼륨은 3.1배나 증가하며 목표했던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의 대형 온라인 리테일러인 볼닷컴의 사례입니다. 볼닷컴 역시 프로모션 기간 동안 캠페인 램프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시즌성 조정을 적용한 결과 캠페인 램프업 기간을 무려 60%나 단축시킬 수 있었고 기존과 유사한 CPI, CPA 단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일 예산을 50%더 소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두 케이스 모두 특정 기간에 예산 소진과 전환 볼륨을 원하는 만큼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즌성 조정 기능은 중요한 시기에 캠페인의 볼륨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데 효과적인 솔루션이지만 단가를 낮춰주는 솔루션은 아닌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즌성 조정 기능은 설정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구글 애즈 화면 상단의 도구 메뉴에서 예산 및 입찰, 그리고 조정 탭으로 이동하신 후에 새 시즌성 조정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새 시즌성 조정을 만드는 화면입니다. 먼저 조정 유형을 전환율이나 예산으로 선택하시고 프로모션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 과거 프로모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전환율과 예산 상승폭을 퍼센테이지로 입력을 해주시고 이 조정을 적용할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정 앱 캠페인 전체에 적용하실 수도 있고 나이키 사례처럼 프로모션 소재만 모아둔 특정 광고 그룹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즌성 조정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팁과 유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기능은 신규 캠페인보다는 최소 3일 이상 운영돼서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쌓인 기존 캠페인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14일 이상의 장기 프로모션보다는 14일 이하의 단기 프로모션에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셋째,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전환율 상승폭을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AI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능은 단기간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소진시키기 때문에 예산이 제한적인 캠페인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인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즌성 조정 기능은 오디언스 시그널과 함께 사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모션 기간에 맞춰 시즌성 조정을 통해 노출을 부스팅하면서 동시에 구매 가능성이 높은 유저 리스트를 오디언스 시그널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장 잠재력 높은 타겟에게 광고 노출을 극대화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4분기 중요한 프로모션을 앞두고 계신 마케터 분들께서는 예측 전환율과 활용할 수 있는 오디언스 시그널의 수집 여부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케터 실무자분들께서 구글 앱 캠페인을 더 잘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